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에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복, 중복, 말복,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초복부터 열흘, 그리고 다시 중복에서 20일이 지나고 말복이니까 이 삼복더위는 한 달간 지속이 되는 건데요. 올해는 말복이 지나고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더위이고 필리핀에서도 언젠가는 이 비 소식이 끝나게 되겠지만 올해 7월, 8월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외에도 어떤 것들로 또 오늘을 채우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21일을 공휴일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 발표하는 게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공휴일 지정에는 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8월 21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바로 이드 알 아드하, 그러니까 이슬람의 중요한 축제일 중에 하나죠. 이슬람 달력으로 12월 10일에 열리는 축제인데요. 필리핀에서는 이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날을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언론으로 보도가 된 내용들이고요.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날이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이 된 이유는 먼저 바로 이슬람에 대한 배려를 꼽을 수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톨릭 신자이고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필리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교회가 사실 그동안 두테르테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교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을 초법적 살인이라고 비난을 해왔고,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카톨릭 교회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필리핀의 카톨릭 교회와 두테르테 대통령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민다나오 출신의 대통령이 이슬람의 축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공휴일로 지정된 21일, 이날은 이미 공휴일이었던 날이죠. 그 점도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바로 8월 21일은 니노이 아퀴노 데이입니다. 아퀴노 집안은 필리핀의 케네디 가문이라고 할 만큼 필리핀에서는 정치 명문 집안이죠.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야당 지도자였던 이 니노이 아퀴노 상원 의원이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순간 마닐라 공항에서 피격을 당해 서거한 날이 바로 8월 21일 니노이 아퀴노 데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필리핀의 피플 파워로 연결이 되었고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니노이의 부인이었던 코라손 아퀴노의 등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필리핀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니노이 아퀴노를 추모하는 날로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이미 공휴일인 날을 다시 대통령이 이슬람의 축제일이라고 공휴일로 또 지정을 한 겁니다. 아마도 필리핀 내에서는 8월 21일이 니노이 아퀴노를 추모하기보다는 이슬람의 축제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첫 소식이 너무 내용이 많았네요. 뉴스를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에드사의 나홀로 차량 규제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나와서 이걸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였죠. MMDA가 에드사의 1인 탑승 차량, 일명 나홀로 차량 규제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필리핀 상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티토 상원 의장은 MMDA와 메트로 마닐라 협의회 MMC에 이 규제에 대해 공개 자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재검토하라는 의회 결의서를 보냈는데요. 이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서죠. 시범 운영을 한 어제 하루 동안 3천여 명 이상의 나홀로 차량이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원의 결의안을 전달받은 MMDA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MDA가 공지한 나홀로 차량의 단속,
정식 시행일은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23일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 뉴스를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오후 시간 기준으로 약 23만 번 이상의 공유가 된 내용이니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듯 싶은데요. 어제 하루 동안 화제가 되었던 MMDA와 한 여자 운전자 간의 말싸움 내용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과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리핀을 이해하는 데 타산지석,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요. 한 여성 운전자가 불법 주차로 MMDA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MMDA는 당연히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겠죠? 그런데 영상 속의 이 여자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아주 강력하게 MMDA 단속 요원에게 항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싸움이 격해지고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져갔는데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이 여성 운전자의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임신 중인데 만약 이번 일로 유산이 되기라도 한다면 MMDA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한결같이 그 분위기는 영상 속 운전자 부부에 대한 비난의 내용들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이 영상 속의 운전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MMDA 요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MDA 측에서는 이 여성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식도 전했네요. 뒤끝 장렬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그야말로 타산지석 삼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그 해답들을 잘 아실 텐데요. 필리핀에서는 논란의 상황에서 절대로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부득이하게 논쟁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말처럼 그렇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필리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외국인인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사실 어제 광복절 기념식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소식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 예선전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전해드릴 내용들이 많아서 여의치 못하게 됐네요. 이 소식들은 조만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오늘 목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